부자가 되는 7번째 단계, 인디언들처럼 주고받으라. 공짜로 얻는 힘. 인디언들은 이주해온 사람들, 이주민이 감기에 걸리면 담요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디언은 나중에 그 담요를 꼭 돌려받았죠. 그래서 이 이주민들은 그런 인디언들의 행동이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 기버라는 표현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 인디언처럼 생각하고 주고받는 행동이 재산을 모으는데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원금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거다.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빨리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자한테. 언제 내가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최고의 본문인데요.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무언가 공짜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 건물이나 소형 창고, 공짜 부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리스크는 제한되어 있거나 낮아야 한다. 맥도날드 레이크록이 햄버거 체인점을 판매하는 이유는 그가 부동산을 공짜로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원금을 찾고 난 후에 무언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흔히 맥도날드가 사실은 햄버거 판매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햄버거를 팔아서 나오는 수익은 또 수익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 상승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옵션 같은 거죠. 옵션. 만약에 이 맥도날드의 가치에 햄버거를 팔아서 나오는 수익만 포함이 되어 있다면 부동산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맥도날드 주식을 샀을 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회사라고 했을 때 유명한 약이 1개, 2개, 3개 정도가 있다고 쳐보죠. 이 세 개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보고 주식 가격이 가치가 100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제약회사의 주식시장에서 현재 가치가 100이라면은 살만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회사의 추가적인 신약 개발이 3개가 있는데 이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신약에 대한 가치는 옵션입니다. 추가적인 수입이죠. 저자는 투자를 할 때 이런 옵션이 있는지 잘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를 살 때 어떤 소형 창고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테슬라의 지금 가치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시가총액에. 테슬라의 지금 시가총액에 에너지 사업 부분에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로보틱스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포함 안 되어 있다면은 테슬라를 살 때 이것들은 추가적인 옵션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이죠. 뭐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돼도 손해는 아니죠. 지금의 시가총액이 어떤 사업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테슬라의 지금 가치가 자율주행 정도까지만 포함을 하고 있는 시가총액이라면 이후에 로봇이 됐을 때는 이 가치가 추가되면서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겠죠. 에너지 사업부가 가시화가 됐을 때 가치가 더 늘어나겠죠. 이런 옵션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 이런 옵션들이 있는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자산을 이용해서 사치품을 사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치품, 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살 때도 그것을 빛으로 사지 말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그것을 사라는 말입니다. 저자도 사치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할부나 신용으로 사지는 않는다고 하죠. 돈을 빌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간단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쁘게 만든다는 거죠. 쉬운 길은 나중에 되면 힘들어지고 힘든 길은 나중에 되면 쉬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 단계. 당신의 영웅을 선택하라. 영웅은 모든 것이 쉬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죠. 모든 일이 쉬워 보이게 함으로써 그들처럼 되고 싶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경우에는 트럼프, 그리고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것을 따라하고 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주식을 고르는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에 대해서도 계속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에 관한 자료를 다 읽고 어떻게 협상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지 다 공부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라는 것, 그것을 처음에 워렌 버핏 인물평전이라는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영웅이 워렌 버핏, 찰리 먼거 같은 사람이겠죠. 그 책을 읽고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5,000원에 산다는 것. 이 개념이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버핏한테 처음 배운 그런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였는데요. 그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버핏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사고 기다리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책을 처음 읽을 때.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인 영웅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이 그 영웅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공부를 해서 그 사람처럼 하라는 거죠. 투자라면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될 수도 있고요. 기업가라면 스티븐 잡스가 될 수 있고 뭐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자신이 분야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 멘토를 찾고 배우라는 게 저자가 말하는
부자가 되는 9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부자가 되는 마지막 단계 10번째입니다.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주는 것의 힘.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라는 말인데요.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 이미지는 챗GPT로 만든 이미지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할아버지가 지금 이 난로에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날 좀 따뜻하게 만들어 달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이 장작을 넣어주지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장작을 먼저 줘야지 불이 생겨서 따뜻하게 되겠죠. 우리는 뭔가를 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줘야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미소를 짓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한다. 그러면 마법처럼 다음 순간 미소 짓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말은 사실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게 해줄까? 이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얻게 되면 나도 역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그런 아주 교훈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 또 공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타인에게 베풀지 말라. 이런 비슷한 내용이 아주 많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베풀어라 라는 게 부자가 되는 저자가 말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책은 끝이 납니다.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것. 이것만 알아가도 이 책은 그 값을 다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았다면 부채는 팔고 자산은 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금융 지식을 쌓아라.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라. 돈이 일하게 하는 법, 그것이 즉 금융 지식입니다. 어떤 게 자산이었죠? 부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자산이죠. 반면에 부채는 신용카드, 대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산을 늘리고 부채는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현금을 만들고 부채는 지출을 만들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더 많도록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저자의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월급을 받자마자 부채를 살 것이 아니라 자산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책의 초판이 2000년대에 나왔네요. 20년이 넘은 책인데 아직도 경제 부분, 투자 부분, 베스트셀러에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스테디셀러 책이죠. 그 명성만큼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렇게 강조하는 만큼 이 사람이 자기 마케팅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책의 내용도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둘을 나눠서 비교함으로써 좀 흥미진진하게 부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저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풀어가고 있어서 타고난 자기를 마케팅, 세일즈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비트코인 이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이 책이 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내용. 부자 아빠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아빠는 부채를 산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자산을 사고 부채는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그런 자산,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서 사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편 두 번째 책도 있는데요. 그 책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파민 터지는 그런 영상이 많은 유튜브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말이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